안녕하세요. 나오키입니다. 오늘은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 배워볼까 합니다. 산업 형태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영역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양해졌는데요. 첫 번째로 인간, 사회, 자연의 관계에 따라 디자인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만든 모든 인위적인 것은 디자인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간은 디자인 안에서 태어나 생활하고 또 그 안에서 생을 마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디자인은 인간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 생활의 영역이 디자인 영역이며 디자인 영역은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과 사회, 인간과 자연과의 상관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세분화된 디자인 분야를 인간과 관계를 갖는 요소와 연관시키면 다음에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 디자인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인간이 창조한 도구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즉 사회와의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기능을 표현한 시각적인 실체를 창조하는 분야입니다. 시각 디자인은 현대 사회의 대량화라는 특성 때문에 상품 판매를 위한 광고의 방법으로 주목받기 시작해서 교육적이거나 공공적 성격의 홍보 디자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많은 양의 정보 속에서 시각 디자인의 영역은 확대되고 있으며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웹사이트,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품 디자인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인간이 자연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만들어내는 많은 물건 가운데서도 사용하기 위해 만드는, 즉 도구를 창조해내는 분야입니다. 제품 디자인은 제품의 신미성과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디자인 활동이며 대량 생산되는 제품의 외형적 특질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문화 창조 활동으로 생산, 판매, 사용 등 현대 산업 사회 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디자인입니다. 인간이 사회 자연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환경을 바람직하게 구축하는 생활터전에 관한 분야입니다. 실내 환경, 실외 환경, 상업 공간의 전시 디자인 및 박람회 계획과 도시 환경 등 인간이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활 공간과 생태계를 보다 조화롭고 아름답게 보존 관리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 환경을 각종 재해와 공해로부터 보호, 보존하고 도시 공간 내 구조물의 관리, 보안으로 질서를 유지하며 환경을 보다 편리하고 아름답게 꾸며 생활 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인 NCS에 따른 디자인 분류 방법입니다.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한 것입니다. 24개의 대분류가 있는데 이 중 디자인은 문화예술 디자인 방송의 대분류에 속하며 9개의 세분류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실내 디자인, 색채 디자인, 전시 디자인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산업 현장의 환경 변화와 요구에 따라 세분류는 점차 추가되고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의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세세하게 배우도록 하고요. 더 다양한 종류의 디자인을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은 유튜버님이신 P&H 디자인 이 대표님의 영상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 디자인. 그 디자인이란 과연 무슨 뜻이고 어떻게 구분이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해외 사이트 Simplicable에서 정리한 기사를 토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건축, architecture. 참고로 건축가는 architect고요. 건축은 architecture입니다. 건물과 그 외 건축물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디자인과 엔지니어링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테리어 디자인. 사람들이 사용하는 실용적인 인테리어 디자인과 익스테리어 디자인. 한국에서는 인테리어라고 하면 디자인이 포함된 단어로 보통 쓰이고요. 영어에서는 인테리어 하면 안,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는 밖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붙여줘야 됩니다. 3번 랜드스케이프 건축. 랜드스케이프라 하면 공원과 가든 같은 자연과 함께 가는, 함께 가는 건축물을 얘기를 합니다. 4번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어떤 제품을 대용량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떤 제품을 만들면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토대로 대용량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패션 디자인. 옷과 액세서리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6번 엔지니어링 디자인. 자, 여기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비주얼적인 디자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공학 설계로 우리가 아는 디자인의 개념과 조금 멀고 기계, 테크놀로지, 시설이 작동하기 위한 설계, 이렇게 어떤 톱니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도록 하는 디자인이 바로 엔지니어링 디자인입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구조 그리고 컴포넌트 및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디자인의 개념은 비주얼 디자인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엔지니어링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디자인처럼 비주얼적인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내부 구조를 설계를 만드는 것도 디자인에 포함이 됩니다. 8번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람들이 컨트롤하고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일입니다. 그래픽 디자인. 잡지의 레이아웃 같은 비주얼 디자인입니다. 그래픽 디자인은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보통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것이 다 모두 그래픽 디자인에 해당을 합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온라인상에서 유저들이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혹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유저들이 어떤 메뉴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일단 맵을 만들어서 설계에 들어갑니다. 11. 게임 디자인. 가상세계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12. 유저 익스피리언스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 환경과 상호작용에서 오는 계속되는 경험을 관찰하는 일입니다. 13번 비즈니스 아키텍처. 어떤 사업이나 단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어떤 과정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지 전체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일입니다. 이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비주얼 디자인하고 좀 거리가 멀죠. 14번 시닉 디자인. 영화, 연극, 공연, 무대 디자인 및 세트 디자인. 자, 무대 디자인은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죠.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뮤지컬부터 시작해서 월드 투어를 하는 뮤지션들이 엄청나게 큰 돔이나 어떤 스타디움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시닉 디자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명 디자인 들어가죠. 16번 사운드 디자인. 사운드 엔지니어링, 사운드 메이킹, 공연이나 녹음 시 음향 기사가 하는 일. 보통 우리는 영어로 사운드 가이나 사운드 엔지니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6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의 개념하고 조금 벗어나는 것도 있죠.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면 나중에 뭐 이제 단어들을 사용하는데도 편하고 소통하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디자인에 대해서 디자인 16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디자인들이 많았죠. 이렇게 디자인은 종류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의 개념과 조금 벗어나는 디자인들도 있었고요. 특히 비주얼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엔지니어링 디자인, 소프트웨어 디자인처럼 내부 구조 설계를 만드는 것 또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산설과 금연과 학생들도 충분히 디자이너가 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쉼없이 달려와서 디자인 일반 수업의 1단원인 디자인의 개요 부분이 끝이 났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통해서 디자인의 어원, 디자인의 개념, 디자인의 조건, 디자인의 분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첫 번째, 디자인의 어원과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 실제 수업 시간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이 부분 또한 선생님의 목소리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의 어원은 동사인 라틴어 데지그날에 지시하다, 표시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명사로서는 프랑스어 데생, 이탈리아어로는 디세뇨라고 불리고 계획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또한 디자인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창조 활동이며 문제를 발견하는 것부터 해결하기까지의 과정 또는 결과를 디자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다음은 디자인의 조건 4가지를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디자인을 배웠다면 꼭 기억하고 필히 외워야 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조건의 첫 번째로는 함목적성이 있습니다. 함목적성은 어떤 물건의 존재가 일정한 목적에 부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목적이란 실용성의 목적을 가리키므로 실용성, 기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창성입니다. 독창성을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새롭고 독특한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내려는 성향 또는 성질을 말합니다. 창조성, 창의력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며 영어로는 creativity에 해당됩니다. 독창성은 디자인의 생명을 불어넣는 요소로 디자이너는 끊임없이 자신의 독창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미성입니다. 신미성이란 아름다움에 대한 요구, 미의식을 디자인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미의식은 디자인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으로 소비 대중이 공감하는 공통의 미의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입니다. 최소의 재료와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된 비용 안에서 가장 뛰어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성을 위해 디자이너는 재료의 선택부터 기술과 공정에 이르기까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제작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 번째, 국가직무능력표준 NCS에 따른 디자인의 분류 9가지를 열거해 보세요. 많은 종류의 디자인이 있지만 현재까지 개발된 9개의 디자인 직무능력 단위는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디지털 디자인, 텍스타일 디자인, 서비스 경험 디자인, 실내 디자인, 색채 디자인, 전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정리를 마치고 자, 드디어 대망의 평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선생님이 단원평가 6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차분히 읽고 물음에 답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영상이 끝나면 토론 게시판에 댓글로 달 거기 때문에 미리 노트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좀 적어야 하니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디자인의 어원에 대한 OX 퀴즈이다. 가, 다에 들어갈 답으로 옳은 것은? 어원은 라틴어 데지그날에, 프랑스어 데생, 이탈리아어 디세뇨 등이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방금 전
단원 정리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죠.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독일의 바우하우스에서 디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 현대적 의미의 디자인이 시작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 용어가 대중화된 것은 1990년대부터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선생님이 디자인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전통 조각보에 대한 자료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자인의 조건 4가지 잘 생각해 주세요. 한목적성, 독창성, 신미성, 경제성. 이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가, 나, 다를 잘 읽어보시면 어떤 조건에 속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시는 학생들은 단원 정리를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거하여 굿 디자인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1985년부터 시행되었다. 자료는 굿 디자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굿 디자인은 디자인의 4가지 조건을 고루 갖춘 디자인을 말한다고 했었죠. 굿 디자인 마크가 부여되면 소비자들에게도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굿 디자인 마크는 디자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으로 잘 골라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디자인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사진. 두 번째 시간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폴 헤닝센의 제품 디자인입니다. 솔방울 형태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조명등이었는데요. 솔방울이 자연적 형태인지 추상적 형태인지는 두 번째 시간에 영상을 잘 들었다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모양은 솔방울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빛을 밝히는 기능을 가진 조명등이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정답을 잘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서 강조된 디자인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핀란드의 디자이너 알바 알토는 저렴한 합판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툴 60 시리즈를 제작하였다. 이 스툴은 보관 시 여러 개를 쌓아 작은 공간에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이 중에서 디자인 조건으로 가장 강조된 부분은 어떤 것일까요? 이 의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가격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용성과 기능성 또한 굉장히 돋보이는 제품이죠. 이 정도면 정답 힌트로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6번째 문제입니다. 가는 인간 사회 자연의 관계에 따른 디자인 분류 그림이고 나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에 제시된 디자인 직무 정의이다. 기억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디자인 분야로 옳은 것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요거는 앞쪽으로 영상만 돌려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나의 이미 정답이 나와 있는 아주 쉬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총 6문제의 단원 평가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때요? 선생님이 힌트를 준다고 줬는데 너무 쉽죠? 다들 문제를 잘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아직 문제에 대해 고민 중인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많으니까 천천히 영상을 넘겨보면서 문제의 정답을 찾길 바라고요. 정답 작성은 영상이 끝나면 토론 게시판으로 넘어가셔서 토론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학과, 반, 번호, 정답 순으로 댓글을 달아주셔야 하고요. 댓글 마감 시간은 수업 당일 밤 11시 59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댓글은 딱 한 번만 달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지 않은 학생은 영상을 보았어도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시간 엄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정답을 맞춘 선착순 1명의 학생에게는 등교 후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오니
많은 기대해 주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의 분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문제 열심히 풀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